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싱 리전스라고요. 퀄리티 높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블리스터로 많이 환히 보이는 박스로 되어 있고요. 포 호스맨 스튜디오에서 10주년을 기념해서 내준 피규어입니다. 레전드리 바바리안이라고요. 여러 컨셉으로 만들 수 있는 피규어예요. 2015년에 설립된 포 호스맨 스튜디오는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요. 말 그대로 묵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사기사 회사의 이름이고요. 포 호스맨 스튜디오는 예전부터 조형이나 도색이 퀄리티 높기로 유명했는데요. 요 미싱 리전스 제품은 처음 모아보는데요. 저와 취향이 안 맞았던 게 얼굴이 커서 전체적인 비율이 짧아 보였다는 점과 관절 가동률 때문에 제 취향에는 안 맞았긴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레전드리 바바리안이라는 컨셉으로 취향에 맞게 나와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옆쪽에는 바이킹족 같은 얼굴을 한 얼굴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바바리안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코나니 헤드를 닮은 조형이 하나 있고요. 헤어가 하나, 둘, 셋,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어가 3개로 구성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노란 머리는 히맨 컨셉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검정 헤어는 키메리안인 코난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1932년에 로버트 E. 하워드라는 분이 30살의 이른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분이 만든 판타지 소설에서 출발합니다. 설정으로 보면은 키가 193cm에 체중이 120kg, 푸른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는데요. 이 제품에서는 눈동자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 녹색의 고증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로버트 E. 하워드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 코난의 컨셉을 또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갈색 머리도 있는데요. 갈색 머리와 이제 다운 수염의 바이킹 같은 헤드는 포호스맨에서 창조해낸 캐릭터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간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블리스터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목에 차는 족쇄와 손에 차는 족쇄, 여분의 손파츠 6개가 들어있습니다. 방습제가 있는 실리카 겔과 여러가지 무장류가 들어있습니다. 갑주를 탈착할 수 있고요. 본체 박스고요.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로 조그맣게 또 글씨를 써놨는데요. 날씨가 추운 날이나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관절이 얼 수 있으니까 따뜻한 헤어 드라이기나 따뜻한 물로 피규어를 담근 다음에 관절을 움직이라는 얘기고요. 관절을 좀 길들여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안 그래도 미싱 리전스가 처음에 받고 그냥 움직이다가 관절이 부러지는 사례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용과 고대 생물들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로 배경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다 꺼내봤고요. 루즈가 그래도 풍성한 편에 속합니다. 여분의 갑주나 여분의 무장이 있고요. 목족쇠, 그리고 손목족쇠, 검을 꼽을 수 있는 이런 가죽띠, 뿔 2개, 그리고 헤드 3개의 헤어, 8개의 여분의 손파츠가 있는데요. 주먹진 손파츠인데 개인 커스텀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현손 2개, 약간 오므린 손 2개, 검이나 도끼를 잡을 때 쓰는 손, 이거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축과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고 요거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도끼나 검을 지을 때 이런 손이 참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갑주의 조형이나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마치 깨진 듯한 느낌으로 철제 가본유의 데미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체인메일도 디테일이 상당해서요. 이제 연질에 플라스틱으로 같이 조형이 붙어 있습니다. 체인메일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무장, 살짝 녹슨 느낌으로 사용감 있는 느낌으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도끼도 디테일 좋고요. 본체의 비율이 얼굴이 좀 큰 편이라 설정상 193cm라고 그러지만은 193cm처럼 보이지는 않죠. 현실적인 비율이라 그렇게 장신으로 보이는 바디는 아닙니다. 뒷부분 아쉽지만 이 부분에 어깨 견갑줄을 끼우는 부분이라요. 이런 부분의 처리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 부분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가 있어서요.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천들도 다 웨더링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와이어가 있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체인메일도 디테일에서요. 실제 메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질로 된 플라스틱입니다. 수염 같은 경우도 수작업한 유화 느낌이 나는 채색으로 브러싱을 해준 것 같아요. 에어브러싱은 아니지만 거친 붓도색 같은 느낌으로 레전드리 바바리안에 잘 어울리는 도색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츠 같은 경우도 붓터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잘 살려냈고요. 다른 피규어 사이에서 이 피규어를 놓고 보면요, 색감이 깊이가 있어서요, 다른 피규어들이 옆에 있었을 때 약간 왕구틱하게 보이게 하는 마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L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L쪽 왼쪽, R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른쪽, 뿔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투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관절이 가동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두 상박 부분에서 절개 관절은 없어서 팔꿈치에서 돌아가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여기까지 정직한 90도로 가동이 되고요. 이렇게 회전이 살짝씩 됩니다. 팔은 360도 돌아가고 여기까지 벌어지고 또 닫힙니다. 허리는 옆으로 이 정도, 뒤로 이 정도, 뒤로 좀 많이 굽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볼관절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고요. 목 쪽은 축관절과 볼관절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무릎 쪽은 여기서 정직한 90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축관절로 발목은 여기까지, 그리고 앞쪽으로 여기까지 회전축이 있어서 접지력을 좀 높여줄 수 있어요. 가장 주의할 게 고관절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고관절이 좀 뻑뻑하면서 약해 보여요. 허벅지 관절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절을 이렇게 피려고 그러다 보면은 연결된 부분이 얇은 편이에요. 여기가 좀 위태한데 이런 부분들 관절이 굳었을 때 조심해서 펴주셔야 돼요. 드라이기나 뜨거운 물로 살짝 담가서 펴주시는 게 좋고요. 관절은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펴지긴 하고요. 반대쪽도 좀 뻑뻑한데요. 이렇게 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과 뒤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어깨 견갑주에 R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여기에 끼워주시면 돼요. 상하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요. 팔이 좀 올라갈 때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 또 똑같이 달아주고요. 비대칭 조형이라요 보는 맛도 다릅니다. 어깨갑주는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요. 요 어깨 쪽뒤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를 분리시킨 다음에 언제든지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엇갈려서 볼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X자로 교체해서 또 달 수가 있어요. 검을 수납할 수 있는 틈이 나옵니다. 어깨갑주를 하나씩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로 틈이 있으니까 꼽아주면 되고요. 다시 헤드를 꼽아줍니다. 손파츠 떼주면은 이 부분에 팔목 보호대는 연질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족쇄를 채우고 싶으면은 메탈 쇠사슬이 달린 이 족쇄를 여기다 꼽아주고요. 다시 이 팔목 보호대를 다시 껴줍니다. 다시 손파츠를 껴주면은 족쇄를 찬 듯한 연출로 해줄 수도 있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껴주면은 마치 죄수인 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검투사 같기도 한 이미지로 족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헤드 파츠를 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목 쪽에 족쇄를 채운 다음에 꼽아주면은 여기서는 수염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족쇄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방패는 무난하게 도색이 돼 있는데요. 쥘 수 있는 파츠가 두 개로 바꿔서 껴줄 수가 있어요. 끼게 되면은 손잡이가 달려서 쥘 수 있는 방패가 되고요. 쥐게 되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 양손에 무기를 들어야 된다면은 연결핀을 요 파츠로 바꿔줍니다. C자형 파츠로 바꿔준 다음에 이 손목 안쪽에다가 껴주면은 잡지 않아도 이렇게 매달 수가 있습니다. 매단 가죽끈에 연질로 된 틈으로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검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도끼를 쥐어주면은 풀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바바리안 느낌이 물씬 잘 풍기는데요. 고전 환타지 반지의 제왕의 드워프 같기도 해 보이고요. 바이킹족의 전사 같기도 해 보이고 야만인 느낌이 그대로 잘 전해지는 피규어 같아요. 거친 붓도색이 터치 느낌과 어두운 도색 덕분에요. 더 거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를 다시 분리시켜주고요. 영화에서 보면 아놀드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생기진 않았는데요. 이 얼굴의 조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믹스의 코난 얼굴을 그대로 잘 조형한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진짜 거친 느낌의 야만인 같은 느낌. 콧대도 굉장히 두껍고요. 마치 베르세르크의 조드를 연상시키는 듯한 얼굴이에요. 눈매도 깊고요. 눈동자가 녹색인 거는 원작의 코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요. 푸른색의 검은 흑발의 키메디안 설정이 진짜 코난의 얼굴이죠. 코난이 얼굴을 끼워주고요. 세 개의 헤어 파츠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같은 조형인 듯해요. 도색 상태가 틀립니다. 키메리안인 코난의 흑발이에요. 이 부분이 돌기와 홈이 있어서 제대로 끝까지 잘 껴주셔야지 어색하지가 않는데요. 붕 뜨게 되면은 헤어스타일이 뭔가 어색합니다. 끝까지 잘 맞춰서 깊숙이 넣어주셔야지 헤어가 잘 껴지고요. 헤어의 컬이나 조형이 세련되게 잘 돼 있습니다. 헝클어진 헤어 느낌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연질의 파츠라 파손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헤어를 또 껴주면 브라운 헤어도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요. 코난은 딱 흑발인 것 같아요. 진짜 바바리안 느낌은 흑발이고요. 히맨 같은 느낌을 내줄 때 이 금발 껴주면은 마스터 오브 더 유니버스의 히맨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검을 이렇게 빼서 양손에 무기를 쥐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코믹스의 느낌을 제대로 잘 재현한 것 같아요. 헤드가 좀 커서 비율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미싱 리전스가 비율이나 관절이 좋은 피규어 같진 않은데 퀄리티 자체나 조형이나 도색은 정말 잘 만들어진 피규어 같아요. 무기를 잡고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때는 세로축으로 움직이는 손파츠로 바꿔줍니다. 이 파츠로 바꿔주고 끼워주게 되면은 무기를 들었을 때 위쪽으로도 향하게 할 수 있고 밑에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서요. 좀 더 자연스럽게 무기를 쥐울 수가 있고 검이나 무기를 위로 치켜 들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파츠는 무기를 위로 향하게 들었을 때 어색하지만 각도를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연출이 됩니다. 요 검을 넣었던 이 사이로 방패 손잡이를 넣어주면은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갑주를 빼는 상태에서 족쇄를 채우면은 노예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코믹판 코난으로 나온 피규어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매즈코 코난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싱 리전스 코난보다는 좀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비율은 좀 더 좋은 편에 속해서요. 단독으로 놨을 때는 매즈코 코난이 덩치가 더 커 보이는데요. 실제 같이 놨을 때는 미싱 리전스 코난이 더 크고요. 앞으로 나올 프라제타 걸스의 코난도 있는데요. 기대 중인 코난입니다. 출시 예정인 프라제타 걸스의 코난은 미싱 리전스 코난과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고요. 미싱 리전스 코난은 대략 18cm가 나옵니다. 다른 6인치 옆에 서게 되면은 다른 피규어들이 왕구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마블 레전드 코난이고요. 마블 레전드 코난은 무난하게 잘 나오고 가동률도 좋고 그런데요. 색감에서는 확실히 왕고틱한 느낌이 좀 보이곤 합니다. 슈퍼세븐 애니메이션 버전 크기는 약간 좀 더 슈퍼세븐이 큰 편이고요. 잘 나오긴 했지만 색감은 미싱 리전스에 비해서는 단조로운 편입니다. 환타지 여성 피규어 레드 소녀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레드 소녀가 없는 관계로 황금도끼 티리스 플레이어 스톤 콜렉터블이기 때문에 7인치 기준으로 여성 피규어가 좀 크게 나온 편인데요. 코난과 같이 세워보면은 티리스 플레이어가 좀 큰 편입니다. 같이 놨을 때는 큰 위화감은 없고요. 그리고 제스레이 스튜디오의 로마 군사도 같이 놓게 되면은 위화감 없이 스케일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마블 레전드의 카자르도 잘 나온 피규어에 속했는데 근육량이 코난이나 바바리안을 하기에는 벌크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카자르는 좀 얄쌍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세븐의 영합한 코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명작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놀드의 외치는 표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같이 세워보면은 슈퍼세븐의 아놀드 영합한 코난이 크기는 좀 더 큰 편입니다. 투구이 높이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전물 출시에 따라 합금용 검도 출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꺼내보면은 전체 통합금인데 코난 아버지의 검 불리는 소드입니다. 코난 바바리안에서 풀사돔에게 뺏긴 검인데 나중에 부러지게 되죠. 사슴의 머리뼈를 바탕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검이에요. 이 중간에는 키메리안 언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키메리안들이 섬기는 신이 크롬신이기 때문에요. 아마 크롬신에 대한 경의 문구가 쓰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틀란티스의 검인데요. 최근에 합금으로 나왔습니다. 12인치 손에 넣어줘도 어울리긴 하지만 좀 큰 편이라서요. 아무래도 장식용 효과가 좀 더 강한 제품이에요. 검집과 검이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합금으로 넣어서 달고 다닐 수도 있는 검이 있고요. 아틀란티스의 검의 조형은 손잡이 부분에 괴물의 형상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키메리안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6인치용으로 나온 코난이 아버지검 따로 있습니다. 12인치 사이즈보단 약간 큰 사이즈 6인치에 어울리게 나온 검 두 자루가 합금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코믹판 코난에 들려줘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본래의 주인인 코난과 아틀란티스의 검 어우러집니다. 영화판 코난에 들려줘도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싱 리전스 포호스 스튜디오의 10주년 기념작 레전드리 바바리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